안녕하세요. 봉지의 신입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바늘이 부러지기도 하고 바늘이 휘기도 하며 끝이 손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바늘이 잘 부러지는 이유와 함께 바늘을 교체하는 방법과 바늘에 숨겨진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바늘을 교체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굳이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판매자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도 굳이 제가 바늘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이유는 바늘이야말로 바느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미싱사인 저는 하루 왼종일 바늘을 쳐다보고 오는데요. 조각조각 잘려진 옷감들을 연결하고 꿰매서 예쁜 옷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바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바늘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요. 이렇게 옷을 짓는 일이 바느질이라고 불리울 만큼 바늘은 중요합니다. 이제 막 미싱에 입문하신 여신님들은 아무래도 가정용 바늘과 공업용 바늘도 헷갈리고 바늘의 앞과 뒤도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여신님들이 바늘을 헷갈리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미싱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바늘의 특징과 기능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싱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용하는 바늘의 종류도 제각각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공업용 미싱 바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싱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바늘이 다 같은 건 줄 알고 가정용 미싱에 공업용 바늘을 끼운다거나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정용 미싱 바늘과 공업용 미싱 바늘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가정용 바늘과 공업용 바늘은 생김새가 다릅니다. 가정용 바늘은 바늘 자루 뒷면이 평평해요. 위에서 바라보면 D자 모양으로 납작하게 깎여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용 미싱 바늘은 전체가 둥근 O형입니다. 바늘 포장지에 가정용 미싱 바늘은 HA로 써 있고요. 공업용은 DB로 써 있습니다. 또 공업용 미싱 바늘과 오바르코 바늘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업용 오바르코 바늘은 DC로 적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늘 헷갈렸는데요. 어떻게 외웠냐면 상품을 팔 때 깎아주는 걸 디스카운트 해준다 하잖아요. 약자로 DC로 써있기도 하는데요. 그걸 연상해서 오바는 시접을 깎아주는 기계니까 DC 이렇게 외웠어요. 오바 바늘은 미싱 바늘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미싱 바늘은 길고 쭉 뻗은 느낌이라면 오바 바늘은 짜리몽땅한 느낌을 주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길고 늘씬한 아가씨 같은 바늘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엔 길게 홈이 파여 있고요. 반대쪽엔 짧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둘 다 홈이 파여 있긴 한데 길이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긴 홈은 커튼 레일 같은 홈이고요. 짧은 홈은 애플 로고처럼 사과를 한 입 깨어문 것 같은 홈이에요. 레일과 같은 긴 홈이 앞면, 사과 베어 먹은 것 같은 짧은 홈은 뒷면입니다. 바늘의 이 홈들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가느다란 바늘에 괜히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게 아니겠죠. 하나에 100원 남짓 하는 이 작은 바늘에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바늘 앞면의 긴 홈은 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바늘이 원단을 뚫고 지나갈 때 실이 바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파놓은 거예요. 실이 이 홈에 숨어들어서 바늘과 함께 원단을 파고들 때 원단과 실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뒷면에 애플 로고 같은 홈은 밑실이 걸리도록 파놓은 겁니다. 코바늘이라고 하죠. 뜨개질을 할 때 실을 걸리게끔 하는 홈이 파인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에 실을 걸어서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밑실이 걸려 고리를 만들게 하려고 파놓은 홈이라고 해요. 이 작은 바늘 하나에도 이렇듯 놀라운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홈들의 기능과 역할을 알면 바늘 방향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늘을 한번 갈아볼까요? 왕초 보인 여신님들은 위험하니까 바늘을 교체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고 진행해 주세요.
바늘이 끼워져 있는 바늘대 오른쪽을 보면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먼저 바늘을 고정해주는 나사를 풀어주세요. 서너 번만 돌려도 바늘이 금방 빠지니까 나사를 다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가진 바늘을 빼고 새 바늘을 끼울 때는 바늘의 방향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반드시 레일같이 긴 홈이 있는 앞쪽을 왼쪽으로 향하게 잡고 바늘 구멍에 그대로 넣은 후 나사를 돌려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끼울 때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땀이 뜨거나 바느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바늘이 끝까지 들어갔나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에 창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 바늘이 끝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바늘로 교체한 후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워서 박음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바늘의 방향이 헷갈리신다면 실이 들어가는 방향과 레일만 떠올려 보세요. 실이 레일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쪽에 레일을 놔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바늘의 방향을 뒤집어서 끼우면 당연히 실이 끊어지고 바느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무리하게 발판을 밟으면 밑실을 끼우는 가마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바늘의 방향을 확인하고 끼워주세요. 여기까지 바늘을 교체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바늘을 교체하는 것은 나사를 풀면 되니까 간단한데 진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떨 때 바늘을 갈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늘이 부러졌거나 휜 것처럼 당연히 갈아야 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바늘 끝이 무뎌졌거나 끝이 미세하게 손상됐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모르고 계속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뾰족하던 바늘 끝이 닳아서 무뎌지면 땀이 띄거나 실이 끊어지는 등 예쁜 바느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늘 끝이 손상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는 바늘 끝이 나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늘 끝이 손상된 줄도 모르고 바느질을 계속하면 원단이 뜯기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얇은 원단이라면 손 쓸 틈 없이 옷이 망가져 버릴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늘이 자꾸 부러진다면 왜 바늘이 부러지는지 찬찬히 살펴서 그 원인도 제거해 줘야겠지요. 바늘이 부러지거나 손상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경험상 주로 두꺼운 곳을 지나갈 때입니다. 처음부터 쭉 두꺼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청바지 밑단을 밟을 때처럼 갑자기 두꺼운 부분을 지나갈 때 바늘이 미처 원단을 뚫지 못하고 휘면서 부러져 버리는 거죠. 두꺼운 부분을 지나갈 때는 바퀴를 손으로 살살 돌리면서 조심조심 넘어가 보세요. 또 바늘을 두꺼운 걸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신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늘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바늘 사이즈는 포장지에도 써 있고 바늘 손잡이에도 쓰여 있습니다. 9호, 11호, 14호, 16호, 18호 등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바늘도 가늘고 바늘 구멍도 작습니다. 얇은 원단엔 얇은 바늘, 실이나 원단이 두꺼우면 두꺼운 바늘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봉제 현장에서는 11호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저도 써보면 얇은 원단에도 바늘 구멍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두꺼운 원단도 웬만큼 커버를 해주니까 여기저기 두루두루 쓰기엔 효율이 좋더라고요. 9호 바늘은 얇아서 바늘 자국이 안 나서 좋긴 한데 바늘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또 너무 얇아서 조금만 두께가 있는 원단을 박을 때면 바늘이 휘청휘청합니다. 반대로 14호는 힘이 좋아요. 두꺼운 것도 잘 차고 나가긴 하는데 바늘 두께가 있다 보니 자칫 원단에 바늘 자국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구멍이 벌어져도 불량이라서 바늘 사이즈에 예민한 편입니다. 11호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원단이 얇거나 바늘 구멍이 보이는 원단은 9호, 두꺼워서 11호가 받기에 벅차는 원단은 14호,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교체해가면서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판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원단에 따른 바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침판 사이즈도 영향을 받아요. 침판을 뒤집어 보면 여기에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클수록 침판 중심에 구멍이 커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이 작아집니다.
침판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바늘 사이즈에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 두꺼운 바늘을 쓰면서 침판 구멍은 작은 16호 정도를 쓴다면 구멍이 작아서 바늘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9호 같은 가느다란 바늘을 쓰면서 구멍이 큰 침판을 써도 바늘이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넓은 구멍 속으로 원단까지 딸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뭉쳐버리거든요. 바늘도 원단도 망가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18호 침판 정도가 얇은 원단이든 두께감이 좀 있는 원단이든 두루두루 무난히 쓰이는데요. 아주 얇은 원단이나 두꺼운 원단을 작업하실 때 별 이유 없이 바늘이 자꾸 부러진다면 바늘만 가는 게 아니라 침판도 같이 갈아보세요. 그렇다고 바늘을 교체할 때마다 침판을 갈라는 건 아니고요. 얇은 원단이나 두꺼운 원단을 봉제할 때 침판을 거기에 맞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바늘이 소모품이듯이 침판도 소모품입니다. 침판이 바늘에 찍혀서 기스나 생채기가 많이 생기면 실도 끊어지고 바늘도 부러지면서 원단도 뜯깁니다. 그러니 16호랑 18호 침판은 여분으로 준비해 두시고 원단에 따라 교체해 가며 사용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바늘에 대해 여신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열 처리 바늘이에요. 슈퍼 바늘이라고도 하는데요. 합성 섬유가 많이 섞인 원단은 땀이 뜨면서 바느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싱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바늘이 뜨거워지는데 열에 약한 원단이 녹아서 바늘에 엉겨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럴 때 특수 바늘을 사용하면 이런 현상 없이 바느질이 잘 되기도 합니다. 미싱 바늘을 구매할 때 한 쌈 정도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바늘이 지나가서 실이 박힌 자리를 땀수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군랑님께서 곡선 받기에서 땀수를 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땀수를 줄이는 곳은 땀수 조절 다이얼입니다. 땀수는 원단에 따라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요. 숫자가 커질수록 땀이 커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땀이 작아집니다. 원단의 두께와 신축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3회 놓고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땀수를 줄이세요 하면 다이얼 숫자를 돌려 숫자를 2쯤 놓으시고 땀수를 키우세요 하면 4쯤에 숫자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땀수 다이얼이 똑같은 숫자에 놓여 있어도 원단에 따라 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얼 땀수에 같은 3이라도 얇고 미끄러운 원단은 땀이 커 보이고 두껍고 털이 있는 원단은 잘 안 나가서 땀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로 한번 박아보시고 원단에 따라 그때그때 땀수를 조절해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느질의 주인공인 바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공업용 미싱 바늘은 DB라고 써있는 걸 사용해야 하며 바늘의 긴 홈이 왼쪽으로 가게 끼우고 바늘에도 사이즈가 있으니 11호를 기준으로 적당한 두께의 바늘을 그때그때 교체해서 사용하면 좋다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응원드리며 옷을 만들다가 어려운 점 있으실 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신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